화목한 스페셜 주간 스크랩 공지사항 LG U+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서를 열어볼 때 그 문서의 형식에 맞는 비율을 하나하나 다운받아야 해서 불편하셨죠? LG U+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함이 싹 사라집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PPT, PDF, 워드 문서 등 다양한 문서를 바로바로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내용은 이미지로 오려내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에게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목한 아침 조회 시작합니다. 주파수 경매가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U+는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북남미 등 글로벌 LTE 주력 주파수인 2.6GHz를 받았죠. 하지만 그간 뒤처져 있던 경쟁사들이 새로운 주파수와 함께 속도를 내 경쟁 구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바로 자신감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현장 최다 Q&A 3가지로 새로운 기회 땅 2.6GHz 주파수를 지금부터 제대로 만나볼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전에 누가 봐도 확실한 U+ LTE의 장점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첫째, LTE 현재 1위, 계속해서 1위. U+는 이미 타사보다 더 촘촘하게 100% LTE로 전국망을 서비스 중입니다. LTE는 우위, LTE 어드밴스드는 S사와 동등한 품질을 기반으로 2.6GHz 주파수를 더해 계속해서 우위를 쭉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동영상 보면서 통화 가능율 100% LTE.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면 전환 없이 그대로 보면서 통화가 가능한 유아 서비스. 우리 U+ 100% LTE 고객님들만 전화가 와도 지금 화면 그대로 보면서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넓은 커버리지와 최고의 데이터 질. 짜잔! 이제 글로벌 주력 주파수 40MHz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1인당 주파수 할당 대역이 13Hz로 최고의 품질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최다 궁금증 하나. 광대역 LTE는 기존 모든 단말에서도 속도가 2배 빨라진다? K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를 바꿀 필요 없이 모든 고객들이 LTE 속도를 누릴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광대역 LTE가 뭐지? 스마트폰 새로 사야 하다? 광대역 LTE 속도를 제대로 다 누리려면 광대역 LTE 전용 스마트폰을 사야 합니다. 국내에 출시되거나 출시할 LTE 어드밴스드를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LTE 어드밴스드 폰은 광대역 LTE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 LTE 어드밴스드와 LG전자의 G2, 펜텍 베가 LTE 어드밴스드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흔히 말하는 광대역 LTE의 장점은 기존 LTE 스마트폰을 가지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 최대 속도 75Mbps인 LTE가 대역폭이 커짐으로써 150Mbps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은 최대 업로드 50Mbps, 다운로드 100Mbps로 가장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3, 아이폰 5, 갤럭시 4 역시 최대 속도가 100Mbps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LTE 어드밴스드용 단말기인 갤럭시 S4 LTE 어드밴스드, 갤럭시 에이스 3, G2 이상 단말기를 사용해야 광대역 LTE 속도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기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고객님, 기존 LTE 단말은 스마트폰의 주파수 수용 용량 한계의 문제로 이론상 최대 100Mbps 빨라진다고 하지만 실제 고객 체감 속도는 기존 LTE 단말의 속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장 최다 궁금증 2. 광대역 LTE 속도가 LTE 어드밴스드 속도보다 빠르다?
광대역과 LTE 어드밴스드, KT가 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KT가 주파수 경매 이후 광대역 LTE 어드밴스드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대역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를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광대역이나 LTE 어드밴스드나 딱히 속도가 달라지는 체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객님, 아닙니다. 광대역 LTE와 LTE 어드밴스드 서비스 모두 최대 속도 150Mbps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의 속도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장 최다 궁금증 셋. 2.6GHz는 잘 안 쓴다던데 1.8GHz 대비 LTE 글로벌 로밍에 불리하지 않나요? 2.6GHz 주파수 경매 새 변수. 세계 LTE 이통사 35%가 2.6GHz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태계에 앞서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LTE를 상용화한 이동통신사 중 35%에 해당하는 67개가량이 2.6GHz 주파수 대역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GHz 주파수 역시 가장 보편적인 LTE 주파수가 될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특히 2.6GHz 주파수는 단말기 생태계에 있어서 1.8GHz 대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24종의 기기가 2.6GHz를 지원하며 284종이 1.8GHz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2.6GHz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폴 등 유럽, 아시아, 북남미 전 세계 27개국 52개 사업자가 LTE 주파수로 채택한 글로벌 LTE 주력 주파수입니다. 또한 전 세계 LTE 스마트폰 중 2.6GHz를 지원하는 단말기 수가 362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 가지 더, 1.8GHz 더 이상 황금 주파수가 아니다. 1세대 LTE 시절에는 기술력이 낮아 소위 잘 터지는 황금 주파수라는 게 존재했지만 지금은 기술 발달로 하나의 BP와 RF 모듈로 주파수 관계없이 전부 커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수급 및 해외 로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황금 주파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고객님, 현재 U+ 단말은 WCDMA, GSM 기술이 기본 탑재돼 있어 해외여행 시 편안하게 음성 및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TE 데이터 로밍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단계이며 2.6GHz 단말도 복수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안테나가 탑재돼 있어 해외에서 LTE 데이터를 사용 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다 같은 LTE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회의 땅 2.6GHz에서 LTE 1등을 잇는 또 하나 세계 1등을 위해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미 IT 전문 매체 LG G2 갤럭시 S4보다 높이 평가.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2는 미국 IT 전문 매체인 폰아레나로부터 9.4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4가 받은 9.3점보다 높은 점수로 디자인, 화면, 사용자 환경 기능, 프로세서, 메모리 등 8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G2에 처음 채용된 뒷면 터치 버튼, 최신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800, 그리고 1300만 화소가 탑재된 카메라가 갤럭시 S4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폰아레나는 LG G2가 더 빠르고 더 좋아서 갤럭시 S4를 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해외에서도 당당히 인정받은 LG전자의 G2, 역시 이 시대 최고의 스마트폰답네요. LG U+, 네트워크 접속 관리 신기술 NSRM 상용화. LG U+가 스마트폰의 LTE 네트워크 접속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용시간을 대폭 향상하는 NSRM 기술의 상용화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약 40%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SRM은 다수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LTE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신하는 신호를 통합적으로 접속해 배터리를 절약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스마트폰 앱의 네트워크 접속 유지 시간과 데이터 트래픽을 동시에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은 LG G2에 처음 적용됐으며 향후 LG U+를 통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기본 탑재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LG G2에 처음 적용됐으며 향후 LG U+를 통해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기본 탑재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항상 시대를 앞서 나가는 기술력으로 무장한 LG전자의 스마트폰 G2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더 멋지고 혁신적인 스마트폰을 기대해 봅니다. (9월부터) 청소년 요금제 링내 데이터 차감 기능이 적용됩니다. LTE 1924-3442 요금제의 경우 링 차감료율은 메가당 20.5링이며 3G 링 스마트 1924-3444-54 요금제의 경우 메가당 51링이 차감됩니다. LTE 청소년 요금제와 3G 청소년 요금제 모두 기본 제공 데이터 선 차감 후 링 차감이 적용되며 충전 시에도 동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링을 통한 데이터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링 미차감 옵션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옵션 신청 및 해제는 월 1회로 제한됩니다. 링으로 데이터 100% 사용 시 경쟁사 대비 당사의 데이터 최대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만큼 청소년 고객님들께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 민원권 일시정지 등록, 해제 프로세스에 관한 문의가 많아 제안해 드립니다.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불법 대출업자들이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임의로 일시정지 해제 후 불법적으로 사용해 정보 이용료, 소액 결제액이 고액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의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할 경우 반드시 기준에 따른 정지 처리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첫째, 명의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무조건 명의도용 코드 선택 후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개통 상태인 경우도 무조건 명의도용 코드 선택 후 일시정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분실, 파손,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일시정지 등록된 경우 정지 해제 후 즉시 명의도용 코드로 변경해 재일시정지해야 하며 넷째, 미납 일시정지 상태인 경우 미납정지 유예 처리 후 명의도용 코드 선택해 일시정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통 3개월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고객이 요청할 경우 무조건 명의도용 코드 선택 후 일시정지하셔야 합니다. 작업 누락에 의한 문제 발생은 모두 작업자가 책임져야 하므로 5가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 누락이 없도록 업무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요, MS자료실 IPTV 화목한 아침에서 만나보시거나 U+ 상담 가이드 데일리 리포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절기상 백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백로는 흰백, 이슬 로자를 따서 흰 이슬이라는 뜻인데요. 이때쯤이면 밤의 기온이 점점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풀잎에 이슬이 맺혀진다는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해가 지고 나면 선선한 느낌까지 드는 요즘인데요. 오늘 퇴근 후에는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시원한 밤바람에 걱정, 근심 모두 날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화목한 아침조에서 뵐게요.